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뉴스를 전해드리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첫 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요즘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참 많이 세우고 있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됐습니다.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로 소환된 전직 대통령이기도 하고요. 모레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나간다면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나 모레 법원에 나갈지 영장실질심사를 직접 받을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합니다. 이 얘기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기 위해서 김태현 변호사, SBS의 민성기 선임기자, 그리고 법조팀의 이한석 기자 이렇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한석 기자. 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당히 고민은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왜 청구하게 된 건지. 기본적으로 그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사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취임사 때도 그렇고 어떤 이 대검 확대 간부 회의 발언 때도 그렇지만 늘 항상 자주 쓰는 발언이 있습니다. 법불아귀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법불아귀. 예, 무슨 뜻이냐면 이제 법은 귀한 사람한테 아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제 김수남 총장의 원칙을 강조한 발언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결국 뭐. 원칙대로 법리적으로만 따진다고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대한 혐의, 혐의도 13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중대한 혐의를 따져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 엿새 동안의 이제 고심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간단히 이번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검찰이 밝힌 요점 한번 좀 3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이제 중대범죄라는 건데 발표 자료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서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다시 말해서 재단 강제 모금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 얘기는 사기업 인사에 개입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결국 이 최순실에게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해서 이익을 추구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핵심은 두 번째입니다.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보통 이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라고 한다면 주거부정 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이렇게 3가지를 꼽는데 화이트 칼라 범죄의 경우에는 사실 앞에 주거 부정이나 도주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느냐 여부가 구속영장 청구,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의견서와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객관적인 물증과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아니면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세 번째가 저기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뭐 최순실 씨나 뭐 뇌물 혐의 관련해서 이미 구속된 사람들과 형평성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예.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더 있다. 그리고 저 SBS 법조팀이 추가로 취재가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 혐의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게 총 액수가 이제 관전 포인트였는데 298억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298억 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204억 원 여기에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하기로 했던 돈이 당초에 214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급됐던 돈들, 그러니까 말을 사주거나 이런 것들이죠. 77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214억 원 대신 77억 원만 뇌물 혐의로 적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장시호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지원했습니다. 예, 지금 이한석 기자가 얘기하는 동안에 구속영장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한석 기자가 얘기하는 그 구체적인 뇌물 액수, 혐의와 관련한 액수도 저희가 준비된 게 있어요. 그걸 좀 보여주시면 이한석 기자 설명하는 게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 내용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특검 수사 결과를 이번 특수본이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8억 원의 뇌물 혐의.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사실 그 구속영장에서 더 중요한 건 구속 필요 사유입니다. 왜 피의자를 구속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속 필요 사유가 핵심인데 아직까지 뇌물죄 수사 더 이루어질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라든지 아니면 롯데
대기업 뇌물수사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 구속 필요사유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현 변호사가 보기에 그러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 지금 설명드렸는데 특검 수사 결과와 뭐 거의 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거의 일치하지만 하나가 이제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특검 수사 결과를 거의 다 차용을 해왔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K재단과 미르재단, 그 다음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갔던 그 돈이거든요. 그것을 검찰에서는 애초에 뭐라고 그러냐면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뇌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을 압박해서 돈을 강탈해 갔다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특검은 뇌물이라고 본 것이죠. 즉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할 때 국민연구로 움직여서 합병을 좀 원활하게 해달라는 어떤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 관계 있는 뇌물을 건넸다 이건데 결국 이번에 검찰이 이기 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이 부분을 고민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1차로 했던 것처럼 직권남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검이 했던 것처럼 뇌물로 할 것인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영장 피의 사실 내용을 보면 이번은 검찰은 그 두 개를 동시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행위가 두 가지의 범죄에 해당하다고 본 것이죠. K재단과 미르재단에 갔던 그 돈이 한편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을 통한 직권남용에 해당하면서도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뇌물을 건넨 직권남용과 뇌물에 동시에 해당한다고 검찰이 일단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모레로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할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건데요. 지금까지 뭐 삼성동 자택이나 청와대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까? 뭐 공식적인 반응은 없습니다. 지금 관측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으면 구속이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조금 더 우세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구속을 나오겠다는 뜻이다.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조금 우세하고요. 소수 선로는 이제 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리 변호인들을 통해서 좀 법원의 기류나 검찰의 기류를 좀 본 뒤에 나가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나가지 않으면 그 삼성동 검찰청에서 대기하지 않고 삼성동 자택에서부터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지층들을 만나기 위해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두 기자는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 전직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해야 합니까? 아니면 구속할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글쎄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일단 검찰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구속을 하려고 했으면 검찰에서 아예 청구를 안 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검찰 같은 경우는 영장을 청구할지 말지에 대한 어느 정도 재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구속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했던 과연 박근혜라는 전 대통령을 수위를 입혀서 이걸 포승죄를 묵혀서 재판을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외신에도 보도되게 하는 게 과연 국격에 맞는 것이냐. 형사정법 원칙대로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논리들 또 조기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제 구속하면 안 된다는 어떤 논의들이 조금 있었는데 만약에 그것을 감안했다고 하면 검찰에서 아마 재량권 있는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제 영장을 청구한 이상 사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는 검찰에 비해서 재량이 사실은 극히 적거든요. 영장의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원은 법과 원칙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거기서 국격이라든지 조기 대선의 영향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지는 사실은 법원은 극히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아마 발부될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과 원칙, 검찰과 법원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같은데 평소에 좀 법과 원칙 잘 지키고 법부라기 정신 잘 지켰으면 검찰이 비판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법원이 비판받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법원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법원은 상당히 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아무래도 법원이 사실은 큰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특검 수사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됐을 때입니다. 여론도 그랬고 조희연 영장전담 판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거세게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법원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축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종의 좀 여론 재판의 분위기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발언이 굉장히 신중하고 좀 조심스럽다. 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언제라도 오해 살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자. 이런 굉장히 좀 몸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가게 된다면
아마도 서울중앙지검의 피의자로 소환됐을 때와 같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로를 선택할 것인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CG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 두 길밖에는 없는 거죠? 이한석 기자 보기에. 네,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자택이자 삼성동 저 앞에가 이제 선정릉역입니다. 선정릉역 앞인데 저기서 가장 최단 거리는 서울중앙지검까지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파란색 줄이죠. 테헤란로를 타고 강남역 교대역을 거쳐오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출석 시간이 10시 반까지이기 때문에 10시쯤엔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9시 한 50분쯤엔 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가 가장 차가 막히는 러시아워 시간대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받기 위해서 가게 되면 경찰이 교통 통제합니까? 지난번에 검찰에 소환될 때처럼? 아니면은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영장 실질심사 받기 위해서 갈 때는 전직 대통령의 경호나 경비 이런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일단 통상적으로 관행이라는 데 좀 무게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현직 대통령이 17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이 교통 통제 해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찰이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이거 사실 좀 튀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통 통제는 어느 정도 할 것으로 보고 문제는 이제 저쪽 길이 러시아워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한 좀 불편은 감수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워 시간이어도 교통을 통제한다고 해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10시 반 그 시간대면은 통제를 하기 때문에 더 막힐 거란 얘기죠. 더 막힐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거 이거 김태현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요. 어제 사실 이 소식이 잘 안 알려졌거든요. 구인장을 발부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는 법원에 안 갈래요 해도 판사가 데리고 오세요 하면은 이제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영장실질심사 이제 구속영장 결국 2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까지 데리고 오는 구인, 끌어올린 자를 쓰거든요. 구인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되는 그런 2단계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원까지 데리고 있는 구인장은 발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검찰 측에서 집행과 법원 측에서 집행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 당연히 나오는 건데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삼성동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나오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 만약에 법원이나 검찰에서 그러면 전 대통령이니까 본인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영장 나중에 발부되면 바로 서울구치소로 가고 그냥 집에 계세요라고 편의를 봐주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원칙대로 하게 되면 당연히 집행을 해서 일단 법원에 와서 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실질심사 판사의 어떤 서류 검토가 끝나고 나서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신병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 드릴 테니까 좀 짧게 단답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영장 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어요. 구인장 집행은 안 해요. 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 직전에 그러면 집에 있다가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삼성동 자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나와라. 예.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진해서 나온다. 예. 그러면 실질심사 끝나고 나서는 구치소에 있게 됩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특검 쪽에서는 당시에 특검 사무실에 있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조희영 부장판사가 무슨 소리야 원칙대로 해 하고 구치소 가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도 검찰과 변호인과 협의회 통해서 법원이 결정을 할 건데 지금 관측은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신체검사까지 하고 수의를 입혀서 대기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검찰이나 법원의 일정 공간에서 경호를 받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을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지배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모레로 다가온 영장 실질심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레 법원에 나갈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